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민청으로 검색했을 때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이민청 신설은 보류하겠다. 조직 개편 제외된 이민청, 한동훈 속도 아닌 정답의 문제.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민청을 당장이라도 만들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했고 또 반대를 했고 기자회견도 법무부에 가서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국민참여단 모집을 하는데 소수지만 동참을 해서 우리 반대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은 국회의원이 시대전환 조정은 국회의원이 이민청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총 3번을 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공청회를 했고 마지막 시간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사람은 소수로 2명 정도가 반대하는 분들이 가서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했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국민참여단도 어쨌든 구두상으로 이제 대표자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이게 속도 문제가 아니라 정답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더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렇게 했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체류자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잘못 관리되어 있는 외국인 문제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불법 체류자를 합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토론회를 하면서 이때 반대자의 목소리를 잘 청취를 해보니까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조가. 그래서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화하고 이런 속에서 또 한동훈 장관도 이민청은 속도가 아닌 정답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한 발을 물러서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국민참여단에 법무부에서 시행한 국민참여단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조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했던 이 이민청 설립 관련 토론회 공청회에서 국민참여단은 총 2명이 초청돼서 발언을 했고요. 그 중에 우리 쪽 회원분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고 시간이 짧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주심으로 인해서 일단 소기의 목적은 1차적으로 달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느낀 이민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민 찬성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래도 소신껏 일반 국민으로서 느낀 이민 정책의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혐오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민에 반대하면 외국인 혐오다. 구글하고 뭐라 하면 입막음을 하는 무리들을 혐오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그리 의견이 다르다고 혐오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법 체류자의 국적별로 그 숫자를 알고 있는가? 조경태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년 전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얼마나 체류하는지도 모르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불법 체류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현재는 과연 나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통계는 역시 암울한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좌우불문하고 대한민국 총체적인 정치권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 언론, 거의 모든 곳에서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펴야 한다고. 그런데 조정훈 의원의 불법 치료자 대사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논리가 구조적으로 끊겨 있는데 처음에는 불법 치료자의 범죄, 계절 근로자의 도망 등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부작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대사면을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불법 치료자를 대사면하는 것이 역발성이라는 주장이신데 그러면 범죄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대사면하는 것 또한 역발성 아닙니까? 그 노동력을 왜 안 쓰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이러한 저의 비유는 불법 치료자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도 언급하신 태국 마약 사건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약은 무조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범죄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친남방 정책으로 인해 태국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온 태국발 마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정은 의원 본인이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걸머로 대사면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또한 말씀하신 대로 법치주의 유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데 국민이 납득하기를 바라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법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지켜왔던 약속을 깨면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가 근로자들이 도망간다고 비판하시더니 불법 치료자를 고용하자고 하시는데 불법 치료자는 뭐가 다릅니까? 불법 치료자를 합법화해서 고용하면 안 도망갑니까? 계절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도망간지 아십니까? 더 많은 급여와 더 쉬운 일들이 널려 있으니 그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국민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외국인들도 힘든 일은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불법으로 치료해서 도망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치료자의 합법화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불법 치료자들은 준법 정신이 없기 때문에 불법 치료자가 된 것인데 사면을 해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더 많은 불법 치료자들을 불러올 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백신 접종률이 25%라는 점을 근거로 두셨는데 그러면 불법 치료자 단속률이 10% 미만인 것은 괜찮습니까?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백신 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 아닙니까? 접종 시 불법 치료자 단속을 안 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불법 치료자여서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나이가 젊어서 안 맞았다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방역을 불법 치료자 합법화로 해결하겠다니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대사면의 근거 중 주로 경제를 강조하시는데 설사 합법화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치료자 합법화 문제는 그렇게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사회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민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성격상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단순히 주판 챙겨가면서 계산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외로 급여를 송금합니다. 한국은행 출처한 통계 자료에는 2017년 기준 해외 노동자가 해외로 보낸 급여 액수가 자그마치 18조 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칙이나 직접 인편을 통하여 현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를 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실제로는 그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공식적인 통계 이상으로는 약 40만이지만 신원이 확인 안 되는 그 특성상 통계에 안 잡히는 인원들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 2017년은 공식 발표 기준 불법 체류자가 3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송금액을 연간 40조 원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합법화는 결국엔 도돌이표입니다. 합법화를 한다고 해서 급여를 송금하거나 이탈하여 일자리를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그 일자리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건설 현장도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슈화되는 분변 아파트 왜 생깁니까? 이렇다 할 복제 없이 임금이 싼 불법 체류자 고용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일하는 환경 자체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 임금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일하는데 뭐하러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벌고 물가가 싼 나라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내수용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준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이 5억씩 벌어가는 얘기라고 합니다. 즉 자국민과 같은 임금을 받아도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단순 노동시장에서 처벌받는 건 오히려 자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이 3D 일을 기피한다고 책임감만 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키스탄 인구가 무려 2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죠. 그 많은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불법 수료자 단속 등 고용허가제 등 상식적인 것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3D 일자리는 더욱 불법 수료자로 점령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점령하면 대한민국이 1, 2차 산업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역시 노조 설립이 가능한데 지금도 노총에서는 자국민을 고용하러 시위하고 있는 마당에 불법 체류자들끼리 연합하여 노조를 형성하고 그 규모가 커진다면 분열과 갈등만 커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체류자가 합법화되어도 여전히 비자와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장결혼이라고 기화를 손쉽게 얻어내기 위해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몇 년 뒤에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도 일어나고 브로커가 되어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선하는 등 온갖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적 취득 지원금이라고 국적을 취득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국적을 얻으려면 한국 여자를 임신시켜라라는 매뉴얼이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송국에서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장식된 지역은 하나의 차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경제적인 사이클이 돌아가니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이득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예가 제주도 특별자치구입니다. 제주도는 무비자를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방했고 관광거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래 치료와는 다르게 중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오히려 소비를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돈 받고 파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범죄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버린 지도 오래입니다. 또 이들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지역이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타운이 하나둘씩 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시작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 합법화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 체류자가 단순 노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매칭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싸움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이들도 다수가 불법 체류자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합법화시켜주면 뒷일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외국인 범죄에는 국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인데 외국인이 사전에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율의 비율은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살인 같은 경우 내국인의 2.5배가량이고 방관은 파키스탄은 5.97배, 방글라데시 3.2배, 키르기스스탄 2.83배인데 이 나라의 공통점은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불법 체류자에 단속할 일은 충분합니다. 상식적으로 단속이 안 된다면 단속 인력을 늘리는 게 정상인데 왜 인력을 못 늘리며 경찰 권한은 왜 줘봤자 색출하기 힘들다고 단정짓는지 논리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와 국가적인 차이가 비슷한 일본이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10분의 1 수준인데 그럼 일본은 불만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은 단순 노동력이 모든 걸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2020년대 매우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이 역시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카페, 목욕탕 등 편의시설에 키오스크가 생긴 지 오래고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경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24시가 주류 무인 판매를 작년에 도입했고 중국은 이미 상품을 QR코드로 확인하고 일본은 아예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등 시장의 흐름은 이미 자동화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단순 노동력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 노동 인력이 R&D 분야의 고급 인력으로 대체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학력 수준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오히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미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은 내부에 있는데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미봉책만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부작용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구시대적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불법 체류자가 나간 만큼 머릿수를 채워 돌려막기를 한다는 1차원 사고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불법 체류자 합법화가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운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고용허가제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가 아닌 이른바 식량 안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의 문제는 이제 안보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줄 지키듯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촌 인력 문제는 불법 체류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형 인력 분기센터를 통해 도시의 구직자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실습 교육을 거쳐 농촌 인력 분기센터와 일자리를 연계시키려는 시도, 체류용 영농 작업반을 통해 농번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에 영농 현장에 상주하며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기업체, 공공기관, 군부대, 대학생, 부세 등 농협 투입자 등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한 다각적인 인력 지원 방안도 전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식량 안보를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 인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을 나이 제한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치거나 경력이 인정되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하여 농촌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않고 외국 인력을 어떻게 쉽게 들어올까만 생각하니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겠습니까? 다문화 지원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적응에는 창업론조차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고려합니다. 가진 게 땅밖에 없는 기농자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연 이자율 2% 정도의 융자뿐입니다. 빚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단속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의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자는 소위 무법지대를 만지자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의 이민 정책을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를 거울로 삼아 그 실책을 고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외국인 문제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11페이지의 토론문을 이제 사회자의 말씀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약.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전 대통령들의 언급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피를 섞는 것도 3개와 이명박 전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시도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다문화가족 지원법 지정, 박근혜 대통령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다문화 지원 강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다문화 가정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열 다문화 비서관 등용, 공약의 다문화 지원 포함 이렇게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지원을 얼마큼 해줘야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지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문화가 마치 성역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매우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